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배당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나윤석입니다. 예, 전일 편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배당이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특성급에서는 윤민우가 강자로 나섰습니다만 너무나 좀 소극적인 경주전 펼쳐나가다 보니까 대박의 빌미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윤민우 정신 바짝 차리고 경주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실망스러운 경주 내용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은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흐름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하고 우수는 간간히 접전을 이뤄나가는 경주가 많이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선발하고 우수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자들이 탭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수는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상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6번 김민호 너무나 좀 아쉬운 흐름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추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호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결승 가기 위한 총력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기자님, 김민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일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동기생인 이번 김기동과의 호흡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 선수가 동기생이고 또 경상권 연합까지 가능합니다. 전법적 궁합까지 매우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에 나서면서 협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기동 선수 금일은 완급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타점에서 내선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김민욱 선수가 홈이권 적절히만 견제해 준다면 6번과 2번의 동반일성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고 만약 이번 경기에 이번 김기동 선수가 지나치게 길게 가져간다면은 막판 종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홈위에서 날라 들어올 선수 7번 김태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선 차익 노려보신다면 7, 6 경주권 정도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전일 6번 김민욱이 너무나 좀 안일한 경기전 펼쳐나가다가 취임 못하면서 2차권을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기동 역시 고전했습니다만 힘을 쓰고 김민욱이 몰고 간다면 경상권 연합에다가 11기 동기생이 일하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을 활용해 나갈 6번의 직선 취입발이 안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임섭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임섭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성현이 이번 편성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나 기자님께서 노성현 머리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2차권에 진입하면서 복승만 만족했습니다만 쌍보다는 또 복승이 더 배당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노성현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뭉친다면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경주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성현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임섭하고 정면 대결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이 만약에 좀 신경전 펼쳐나간다면 함께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나기자님 3번하고 6번 신경전 펼쳐나가다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번과 6번 초저배당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배당 가능성 노려보신다면 저는 1번 김종성 선수를 노려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번 김종성 선수와 6번 노성현 선수 경상권 연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법적인 궁합도 매우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6번과 1번 그 뒤에 또 5번 김경록 선수까지 협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어진 대열은 3번 임섭 선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에 선행을 1번 김종선 선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에 나설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번 노려보신다면 16 경주권, 13 경주권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임섭도 결승 가기 위해서 총력전 펼쳐나가고 6번 노성현도 결승 가기 위해서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나간다면 재미볼 선수는 1번 김종성이 된다는 점에서 뒤집기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력과 기량 월등합니다. 3번, 6번이 이번 편성 저배당 승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박광재가 빠지면서 5번 이재욱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6번 오기현도 지정을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고 전일도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좀 6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는 5번이 6번 달고 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막판 때렸을 경우는 힘을 썼을 경우는 종속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6번 상대로 재미 볼 수 있는 선수 한 명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기자님, 두 선수의 후미를 노릴 만한 선수 누가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이번 류재호 선수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5번 이재욱이라든지 6번 오기현 선수 결승 경주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편상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류재현 선수가 직선 반격을 통해서 입상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류재현 선수 뭐 직선 취임 날카롭습니다. 6번 오기현 선수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연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노려보신다면은 5번과 6번의 주도권 다툼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번 류재현 선수 눈여겨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5번하고 6번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서로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류재현을 뒤에다 붙였을 경우 2번이 전일 우승 맛 간만에 봤습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충분히 뒤집기 가능합니다. 2번하고 5번, 2번하고 6번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5번, 6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5번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6번 박대한 전혀 참 답답한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3번 김주환을 자꾸 활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주환이 때리고 박대한 6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 나간다면 6번, 3번 가능할 것 같고 노태경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톱, 손톱 다 빠진 호랑이 뭐냐? 노태경 제기랑 팔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갑니다. 박대한도 넘어서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노태경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 6번과 7번의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3번의 궁합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한도 짧습니다. 7번 노태경 견제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승부거리 조절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추입형 강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배당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다님, 이번 편성도 박대한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만한 선수 누가 될까요? 네, 저는 몸 좋은 3번 김주환 선수를 중심으로 약간의 중고 배당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주 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 선행 승부 나섰는데 시속이 상당히 빨랐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24기 동기 생인 2번 이영민 선수와 연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이영민 선수를 활용해 나가도 되고 또한 후미권에 붙인 다음에 강자들을 견제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 김주환 선수 완급 조절에 성공해 나간다면 6번 박대한 선수 승부를 짧기 때문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위 경주가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7번 노태경 선수 상황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하고 오히려 3번 김주환 선수가 취입 좋은 6번 박대한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7번 노태경 선수를 의도적으로 후미권에 달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경주권까지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취입형 강자가 인정받는다면 63과 67 안에서 6번과 3번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23기가 변수입니다. 3이나 37 경주권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전일 박대현 여유 부리다 취입 못했어요.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7경주입니다. 손동진 전일 집으로 돌아갈 뻔했었고 송현이가 전일 때렸어요. 운이 좋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인찬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무래도 6번하고 7번의 경합에 박인찬이 틈새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불안한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나 기자님, 이런 편성에서는 과연 좀 누굴 좀 인정하고 누가 좀 대접받고 경주 운영에 좀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경주 힘을 쓸 수 있는 6번 송현희 선수가 복승 축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아마 7번 손동진 선수가 막해 나가면서 직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6번 송현희 선수가 힘을 쓴다면 7번 손동진 선수 직선 취입 무난히 발휘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6번 송현희 선수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7번 손동진 선수를 축으로 노려보시되 이번 경주 복승 시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필요한 경기인 것 같고 6번 송현희 선수가 전일 자신감을 얻어서 승부거리를 다소 길게 가져간다면 막판 종속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이 크게 넘어선다면 1번 박인찬 선수 틈새 공략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 노려보신다면 7일 경주권 정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7번하고 6번의 전법적인 연합, 7번하고 1번은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인찬도 이번 편성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현희도 직전 회차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서 총력심 펼쳐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손동진도 결승 가기에서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이번 임영환입니다. 물론 뭐 임영환 타점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상당히 좀 부진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장우준도 전이 선행 나섰어요.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길 수 없듯 끌어만 내준다면 임영환이 타점 잡고 힘을 쓰기에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박인찬이 또 6번과 7번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타점만 제대로만 잡는다면 이번 임영환 그대로 버팁니다. 2번하고 6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임영환 놓고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7번하고 6번, 7번하고 1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컵 8경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세가 살아나고 있는 최순영. 금일도 편성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일도 가볍게 나왔었던 최순영. 금일도 최순영이 인정받게 된다면 최순영의 뒤를 막혀 나가거나 최순영이 선택한 선수가 아무래도 착순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기다님 최순영이 강제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챙겨주는 선수가 착순권 진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순영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까요? 네, 일단 5번 최순영 선수가 앞선에는 힘을 쓸 수 있는 4번 장보규 선수 포진시키고 후미권에는 지역 선배인 1번 윤지철 선수를 자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장보규 선수의 시속감 여에 따라서 5번이 크게 넘어서느냐 지켜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4번 장보규 선수가 전일 타점을 잡아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승부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번 장보규 선수가 버텨내기보다는 5번이 시속 떨어진 4번을 크게 넘어서면서 지역 선배인 1번 윤지철 선수 불러드릴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예, 윤진철이 워커힐에서 훈련하고 있고, 최순영이 지금 양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만, 과거, 하남 팔당 팀에 있었을 때 윤진철하고도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이 힘 빠진 장보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윤진철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장보기의 선행감입니다. 전일은 장보규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편성 자체가 아니었어요. 서두로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자리에서 밀려났었고,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다릅니다. 장보기 외에는 딱히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행 선수가 없어요. 최순영이 활약에 나가기엔 딱 맞습니다.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까지 나올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장보규 인터뷰 때 지그시 올리는 시속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그시 올릴 수 있는 시속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4번이 잘만 가준다면 최순영이 지켜주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철도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연경이 객관전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은 아무래도 정현의 뒤만 막혀 나가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예리한 맛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기자님, 김연경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번 임청을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세종과 유성 과연 연합위한 동반 입상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1번 김연경 선수도 결승 경주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2번 임치영 선수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2번 임치영 선수 최근 들어서 몸 상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력 가능한 선수고 또한 1번 김연경 선수와 2번 임치영 선수 전법적으로도 궁합이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번 임치영 선수가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 나간다면 이번 경주 충청권 완승입니다. 1, 2경주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 같습니다. 임치영이 때리고 김연경이 몰가서 살짝 잡아 나간다면 1번과 2번에 완벽한 호흡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일 임치영이 정하늘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감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 힘을 쓰고 김연경이 몰고 가서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경주가 없었습니다. 임치영이 기거리에 나서서 버텨내지 못한다면 배민구 몸 상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동반 입상 경험만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좀 차선으로 함께 방어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항구 세종 요즘 화해 많이 했습니다. 궁합도 좋아요. 2번이 때리고 1번이 몰과는 1번과 2번의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하늘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하늘의 선택을 받는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좀 힘을 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 양수원이 좀 앞선에서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상당히 좀 힘든 경주를 만들어냈었던 양수원이에요. 나기다님, 과연 양수원이 좀 전일에 부진만에 나가면서 정하늘과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6번 정하늘 선수가 4번 양승원이나 2번 문희덕 선수 둘 중 한 선수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결승 경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번 양승원 선수가 6번 정하늘 선수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 문희덕 선수 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일단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6번 정하늘 선수의 선택은 4번 양승원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4번 양승원 선수도 제대로 된 타점만 잡아 나간다면은 11초 대 초반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4번이 때리고 6번 정하늘 선수가 최대한 지켜주면서 직선 살짝 넘어서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양승원이 전일 유민우를 믿었었는데 유민우가 몸살이다 보니까 양승원 나름대로 힘을 써봤는데 결국 빨라진 시속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양승원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닙니다. 마크형 선수가 아니죠. 앞선에서 힘을 쓰면 11초 때 극초반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한이를 몰고서 살짝 잡아나가는 6번과 4번 결승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한방 승부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이 전일도 기다리지 않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어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문희덕을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창원 경주 준결승전에서 문희덕이 성락석을 완벽하게 견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울이 결국 결승전에서 완승까지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희덕의 덕을 봤습니다. 정하늘이 챙겨줄 수는 있어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6번과 4번 한방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성급은 거의 극저 배당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선발과 우수는 배당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준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배당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